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몸에 소금이 꼭 필요한 경우의 내용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어릴 때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서 꼭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어른들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왜 빛과 소금을 얘기하였을까? 빛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금이 첫째, 둘째 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단지 음식에 꼭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공기나 물을 제치고 빛과 대등한 대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트륨 즉 소금은 모든 인체 세포의 세포막을 정기적 분극 상태로 유지하는데 세포의 수많은 대사 기능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혈관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시킨다. 인체의 모든 생리적 과정은 물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그 물을 몸 안에 붙잡아두는 게 바로 나트륨이다. 빛 에너지가 생명현상의 활동적 측면이라면 소금은 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다. 생명을 관장하는 그 근원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빛과 소금을 함께 두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책은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연섭생법을 알기 전까지 두통, 비염, 위장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면서 근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다가 그렇게 소금이 삶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소금으로 건강을 되찾은 1만 명이 넘는 사람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깨닫고 정리한 내용이다. 이 책을 빌어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소금 이야기가 아니다. 소금이 좋은가 나쁜가, 얼마를 먹어야 하는가 하는 무수한 논쟁 뒤에 빠져있는 몸의 지혜, 생명의 힘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 이 책은 의사나 약사, 영양학자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배웠던 소금에 대한 과학적 또는 의학적 사실이 그러하지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60대 중반의 H씨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면서 허리가 안 좋고 다리가 저리고 청력이 약해지는 증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어려웠는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보리를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밤에도 소변이 마려워 몇 번씩 깨는 등 전립선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소변에 문제가 생기자 외출을 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우울감도 생겼다. 일부러 싱겁게 먹는 편은 아니었지만 식사만으로는 염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소금 섭취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소금을 함께 먹고 나서는 물을 많이 먹어도 소변을 보는 횟수가 오히려 줄었고 한 번 볼 때 시원하게 볼 수 있었다. 단단했던 아랫부분이 부드러워졌고 밤에도 깨지 않고 숙면 취하는 날이 늘었다. 60대 중반의 J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 관리를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약을 써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고민 중이었다. 온몸에 부기가 있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다. 밤에 한두 번은 소변 때문에 잠이 깨는 야간뇨가 있었고 요실금 증상, 어지럼증, 손발 저림 모두 전형적인 소금 부족 증상이다.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는 식사 외에 하루 2번 정도 소금차를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부족한 염분과 수분을 보충해 주었다. 그 후로는 혈당 수치를 잴 때마다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혈당 조절이 잘 되었다. 밤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일이 없어지고 요실금과 어지럼증도 사라졌다. 부기가 빠지자 몸도 가벼워졌다. 소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다면서 이제 건강관리에 자신이 생겼다고 말한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7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 안 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 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용도에 맞춰 포도, 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 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 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준다. 병원에서 응급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준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충분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리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체력이 좋아진다. 신체적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이 좋아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부정적이던 성격이 긍정적이 되고 불안증이 없어지고 급한 사람이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으로 바뀌는 등 정신적 변화도 나타난다. 이쯤 되면 소금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느냐고 할 수도 있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든 만병의 근원도 아니고 건강을 해치는 원흉 역시 아니다. 어떤 식품이나 물질도 그것 자체로 약이거나 독인 것은 없다. 얼마나 먹느냐, 즉 양이 문제이고 다른 식품이나 물질과의 균형 관계의 문제다. 소금 속 나트륨이 문제라면 나트륨 섭취량만 따져서는 알 수가 없다. 나트륨 섭취량만 따로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나트륨 흡수 배출과 관련 있는 물 섭취량, 칼륨이나 카페인 등의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어떤 물질이든 그것만 단독으로 떼놓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맥락을 알아야 본질이 보인다. 사실 우리는 소금만 먹고 살지 않는다.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챙겨 먹는다. 곡류와 나물, 채소 비중이 여전히 높은 한국인의 경우 칼륨 섭취량이 결코 적지 않다. 삼겹살을 먹을 때도 상추쌈에다 파절임을 같이 먹고 밥을 꼭 먹으며 김치는 기본으로 챙긴다. 나트륨 폭탄이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국물 음식에는 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더기인 김치, 두부, 호박, 국물을 낸 다시마, 멸치 등 따져보면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국물 형태로 물과 함께 먹다 보니 나트륨 양이 많다고 해도 물에 희석되어 염분 농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다양한 음식의 조합이 주는 상호작용은 무시하고 오로지 나트륨 양만을 추정해 절대량인 것처럼 통계를 낸 뒤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인지 의문이다. 이런 변수들을 모두 감안해 아주 정밀하게 그룹별 소금 섭취량의 통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남는다. 그 소금 누가 먹느냐이다. 이는 소금과 관련된 논란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항상 빠져있는 핵심 질문이다. 소금 자체는 독도 약도 아니다. 그 소금과 만날 몸, 그 소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어떤 물질의 치사량을 연구할 때 항상 몸무게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같은 양이라도 먹는 사람에 따라
그 효과와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금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다. 칼로리, 지방, 칼슘 어느 한 가지도 표준 권장량을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장량의 기준을 더 올리느냐 내리느냐 논란이 분분하지만 생명 입장에서 보면 의미 없는 논쟁이다. 현대의학은 사람의 상태를 정량화시켜 놓고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정상 또는 표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똑같은 사양의 동일한 기계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료나 전력 공급이 달라진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을 돌리는지에 따라 전력 소모가 다르다. 한 번 충전에 며칠을 쓰기도 하고 하루를 못 넘기고 수시로 충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물며 생명체인 인간은 그런 기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5g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소금 1티스푼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5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거부감 없이 먹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같은 소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약이 될 수 있다.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며 밤을 꼴딱 새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커피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반면에 하루 6잔 정도 마셔줘야 하루가 활기차고 쌩쌩하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커피가 좋은 것일까? 커피의 하루 권장량은 몇 잔이 적당할까? 커피는 기호식품인이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쳐도 소금은 좀 다른 차원이다. 생존의 필수 물질인 소금은 안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동안 소금이 과다했을 때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느라 정작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간과하고 지내왔다.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쉬고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럼증, 구토, 무기력, 불안, 염증, 저체온 등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금 대신 파, 마늘 같은 향신료나 과일 등으로 대체해 맛을 내거나 저염 요리법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파, 마늘, 후추, 과일청 등은 소금이 아니다. 매운맛과 짠맛은 전혀 다른 맛이다. 단맛으로 짠맛을 대체할 수는 더더욱 없다. 소금은 단지 짠맛을 내기만 하는 조미료가 아니다. 안 좋은 냄새를 눌러주고 기름기를 빼내고 조직을 탱글거리게 하고 연하게도 해준다. 맛과 풍미, 식감을 바꿔놓는다. 간의 핵심은 소금이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금 아닌 다른 것들은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 엉뚱한 것들을 에둘러 먹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은 그 소금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음식을 찾게 된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 자연스레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진다. 저염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저 숨 쉬며 생존만 한다면 가능한 양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쓰고 난 뒤에 짜내고 닦아내야 할 노폐물도 그만큼 많다. 몸으로 들어오는 건 못지않게 밖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 쌓여간다. 소금은 그런 찌꺼기를 품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밖으로 짜내고 빼낸다. 며칠 전에 먹은 염분이 그대로 몸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채워지면 쓰고 또 밖으로 빼내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생활 습관이나 사는 지역, 하는 일, 체질 등에 따라 소금의 필요량도 다를 수밖에 없다.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인해 소변 배출이 더 심하다.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는 나트륨 양도 상당하다. 요즘은 보통 하루에 커피 2~3잔 이상을 마시다 보니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몸속에 있던 수분과 함께 염분도 대량 빠져나간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차나 요즘 많이 마시는 에너지 음료, 심지어 처방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 그러다 보니 손실되는 물과 소금의 양이 상당하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몸속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해독 주스로 불리는 과채 주스에는 상당량의 칼륨이 있다. 과채 주스를 열심히 먹으면서 염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저런 물이나 음료를 마셔서 수분 섭취가 많은 것 같지만 몸속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염분이 충분치 않는 몸은 물을 보유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토록 다양한데 그 사람의 생활 속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몇 그램을 먹어야 하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이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있다고 느끼는 간 역시 다르다.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다. 당긴다면, 내 몸이 필요로 한다면. 피와 땀,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이다. 짠맛은 짜는 힘, 짜내는 기운이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다. 묵은 감정, 응어리, 낡은 생각, 대사작용을 하고 남은 노폐물 등을 짜내야 살 수 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 몸속에 쌓아놓으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짜내고 땀, 눈물, 콧물, 분비물로 짜내야 살 수 있다. 이런 낡고 탁한 것들을 몸 밖으로 잘 짜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것은 회수해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짜낼 수 있는 힘. 짜는 힘은 짠맛이 지닌 힘이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짜내는 힘이 약해져 피가 탁해지고 고이고 굳어 생기는 온갖 증상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난다. 짜는 힘은 수축시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한다. 음양이 만나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자궁 속의 양수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10달 동안 태아를 자라게 하는 힘이다. 자궁을 수축시켜 새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힘이다. 또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새 봄을 맞이하고 새로운 생을 살게 해주는 힘이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의 분비물은 말라간다. 수분이 부족해져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는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 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다. 소금기가 부족하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고 굳어 썩는다. 몸속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몸속에 짠 기운 염이 부족하면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어떤 것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끊임없이 흐르면서 새로워지고 생명답게 살려면 물과 소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힘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된다.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재료인 음식에도 소금이 꼭 필요하다. 그대로 두면 썩어버릴 생선을 염장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그냥 두면 얼어서 먹지 못하게 될 무와 배추를 염장해 김치와 짠지, 동치미로 만들어 추운 겨울을 난다. 돼지 뒷다리를 염장해 함흥을 만들고
우유를 발효시켜 치즈를 만든다. 그리고 밭에서 나는 단백질인 콩과 바다의 소금이 만나면 된장과 간장이 탄생한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모든 음식의 맛과 향, 빛깔을 살려준다. 자신은 녹아 없어지지만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소금은 물을 품을 수 있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한다. 물과 소금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는 회수하여 밖으로 짜내고 몸을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 소금 기운이 적당해야 육체와 정신이 맑아지고 그 사람 본래의 진면목이 살아난다. 소금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다. 반증하는 연구가 꽤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고혈압 환자는 무조건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다. 최근 소금 섭취량과 혈압 상승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사람에 따라 소금 섭취량이 혈압에 영향을 끼치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소금 섭취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연민감성과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도 혈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염저항성의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비율은 거의 반반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즉 세상의 절반은 소금을 먹어도 혈압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소금 섭취가 혈압을 올리는 경우라고 해도 실제 혈압이 상승하는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바로 소금 속의 나트륨이다. 학계에서 나트륨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미네랄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소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즉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과하게 섭취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트륨의 삼투압 작용으로 혈관 속 혈액량이 증가하면 심장은 많아진 혈액을 밀어내느라 혈압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혈관은 압력을 받게 되고 이런 지속적인 압력으로 혈관이 손상되어 염증이 생기거나 딱딱해지고 뇌졸중, 심장질환이 생긴다고 본다. 다량의 혈액을 걸러내야 함으로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어 심부전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소금이나 나트륨이 문제가 아니라 소금이 끌어당긴 물이 문제가 된다는 논리다.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의학계의 주장과 상반된 이야기다. 혈압 수치가 기준이 되다 보니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몸에 있는 수분을 빼는 이뇨 성분의 약물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혈액량이 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혈액량 부족이다. 혈액량이 부족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혈관이나 감각기관, 손발 등 말초혈관이 막힐 수 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린다고 소금 섭취를 줄이게 되면 물도 먹히지 않는다. 여기에다 이뇨 성분이 들어가 있는 혈압약 등을 먹게 되면 몸속의 수분은 더 부족해지고 혈액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분 부족으로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이탁해진 혈액을 걸러내려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시간이 지나 필터가 막히면서 신장은 제대로 기능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물 섭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반응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평소 수분 섭취는 많지만 염분이 부족했던 사람이라면 소금을 먹어도 생각처럼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반면 수분이 부족했던 사람이 소금을 섭취하면 물 섭취도 늘어나 혈액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혈압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스스로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조절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 스스로 체액을 일정한 농도로 맞춘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염분은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된다. 사실 고혈압과 소금 섭취량은 크게 관계가 없으며 특히 혈압이 정상인 사람은 아무리 소금 섭취를 줄여도 혈압에 변화가 없다. 일부 고혈압 환자나 노인은 소금 섭취가 늘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혈압 수치를 내리려고 소금 섭취를 줄인다면 다른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근에는 고혈압 환자들이 소금 섭취를 줄였을 때 오히려 심장질환, 심장마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비롯해
소금 부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식품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실제보다 과장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질병 진단만 받고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다.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두려움이다. 해로울 것이라고 믿으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매스컴의 각광을 받을 때는 치료율이 높은 반면 매스컴에서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치료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소금에 대해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듣다 보니 음식이 조금만 짜도 과하고 몸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때 몸이 좀 부으면 불안해하고 신장에 무리가 간 것은 아닌지 겁을 집어먹는 사람도 많다.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저염식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저염 또는 무염에 가까운 식사를 오랫동안 해온 집도 아주 많다. 저염식이 자신과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맛은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 에너지, 기운이기도 하다. 짠맛이 당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기 입맛에 맞게 간이 된 음식은 소화도 잘 되고 염분이 보충되면 다른 음식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생기는 공통적 변화 가운데 하나가 식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인식되어 소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 나트륨, 소금, 고혈압은 연관 검색어처럼 함께 따라다니고 자연스럽게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신부전증 같은 고혈압 합병증을 동시에 떠올리게 만든다. 여차하면 혈압을 재보고 검진을 받고 환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설탕은 살쪄서 안 되고 지방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된다고들 말한다. 조상 대대로 먹어 검증된 된장과 간장, 장아찌, 젓갈, 따뜻한 국물 음식 모두 나트륨 폭탄으로 내몰리고 있다. 건강은 어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닐진데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골다공증 등 온갖 질병의 원인과 불건강의 혐의를 소금에다 씌웠다. 어느 한 곳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에 소금은 온갖 누명을 뒤집어쓰고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소금으로 초와 간장을 만들고 소금으로 육장을 담근다. 소금으로 나물을 무치고 장조림을 만들며 소금으로 국의 간을 맞추고 약성을 조화시킨다. 날마다 먹는 음식 가운데 한 가지라도 소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제대로만 알면 우리는 소금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소금에 대한 오해를 푼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소금의 은혜라고 할 만한 온갖 장점을 경험하게 되면 굳었던 몸과 마음이 함께 풀리면서 많은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음식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되고 맞다 틀리다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상호작용하는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건강에 대한 염려, 불안과 의심, 죄책감에서 벗어나 식사가 즐거워진다. 결국 맛도 살고 몸도 살리게 되는 것이다. 소금이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여드름, 등드름,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길 때, 변비가 있을 때, 입에 침이 마를 때, 종아리가 당길 때, 다리에 쥐날 때, 요통이 있거나 등허리가 아플 때, 어지럽거나 빈혈이 있을 때, 귀에서 소리 날 때,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지구력이 떨어질 때, 몸에 종양이나 덩어리가 생길 때, 얼굴색이 맑지 않을 때, 피부가 건조하거나 가려울 때, 탈모가 있고 머릿결이 좋지 않을 때,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발이 약하고 시원치 않을 때, 눈이 뻑뻑하고 빠질 것처럼 아플 때, 심장 두근거림, 걸으면서 숨이 찰 때,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때, 먹었는데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을 때, 커피 마시고 잠이 오지 않을 때, 폭식을 하거나 자꾸 급하게 먹을 때, 생식기에 문제가 있을 때,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때, 수족 냉증, 추위를 많이 탈 때, 가래가 있을 때, 가래를 내뱉기 위한 기침이 날 때,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굳은 느낌 들 때,